안녕하세요, 조리입니다.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쩌면 공감할 것 같은 주제인 HSP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.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.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몇 가지 장면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면서 머릿속으로 그 시간들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. 아,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았을까? 친구 표정이 평소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걸까? 내가 너무 시끄럽게 군 건 아닐까? 친구들은 분명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.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 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았고요. 혹시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? 누군가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맴도는 경험. 사람들은 못 느끼는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유독 신경 쓰이기도 해요.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꼭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요. 저도 오랫동안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. 왜 나는 이렇게 유난스러울까? 왜 나만 이렇게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힘들어할까? 주변 사람들은 저를 무던하고 주변에 별 관심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제 머릿속은 사실 늘 시끄러워요. 눈빛 하나, 말투 하나에도 온 신경이 좀 곤두서 있거든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콘텐츠 작성을 위해 심리 관련 사이트를 찾는 중 우연히 HSP 테스트를 발견했어요. 처음엔 그냥 심리 테스트 같은 거겠지 하면서 궁금하니까 한번 해봤거든요. 그런데 27개 항목 중에 23개가 제 얘기더라고요. 이 테스트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게요. 영상을 보고 한 번씩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본론으로 와서 저는 그 순간 지난 30년간의 의문이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. 아,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.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뇌를 가지고 태어난 거구나 싶었고요.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HSP라는 개념은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정립한 것인데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%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. 생각보다 많죠? 예민한 사람의 뇌는요, 감각 정보를 훨씬 더 깊고 세밀하게 처리한대요.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, 목소리 톤, 주변 분위기,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 느끼는 거죠. 예능을 볼 때조차도 이 감각은 꺼지지를 않아서 진짜 피곤할 때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퀴즈나 뜬뜬 같은 데서 막 인터뷰나 이야기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보잖아요.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소외된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뜬뜬에서 유재석님과 남창희님이 게스트들과 이야기를 하는 회차였는데 다들 유재석님만 보면서 얘기를 하고 남창희님은 등을 쥐고 말하는 게 왠지 모르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. 머릿속으로는 계속 아니 남창희님도 좀 보면서 얘기해도 될 텐데 왜 계속 등지고 말하지? 남창희님도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간 이게 내가 왜 이 생각까지 하고 있지 하면서 그냥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. 나도 좀 편하게 보고 싶은데 왜 모든 상황들이 다 눈에 들어올까 싶었어요. 그래서 이게 참 때론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진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머리에 탁 하고 박혀서 나가지를 않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제 이런 예민함이 타인을 괴롭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숨기고 티내려 하지 않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그냥 무던하고 웃음 많고 주변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. 하지만 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때로는 미안할 때가 좀 종종 생기더라고요.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선물도 받은 거예요. 뛰어난 공감 능력, 창의력, 통찰력 등 누군가의 마음을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고 예술이나 음악에 깊이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. 즉,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제대로만 다루면 감정의 레이더가 되어주는 기능인 거예요. 하지만 이 레이더를 너무 자주 켜두면 문제가 돼요. HSP 사람들은 항상 주변의 감정, 분위기,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거든요. 그래서 금세 피로해져요. 한 번의 모임, 한 번의 대화, 심지어 한 편의 기사에서도 감정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는 거죠. 마치 하루 종일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와 냄새와 감정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러니 집에 돌아와 완전히 녹초가 될 수밖에 없고요.
그래서 저는 이 감각들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있어요. 여러분들께 그중 제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감각 차단 루틴을 만들기입니다. 여러분,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는지 아세요? 연구에 따르면 평균 2600번이래요. 2600번이요. HSP한테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. 왜냐면 우리는 매 알림마다, 매 메시지마다 거기에 담긴 감정까지 다 읽으려고 하거든요. 단체 채팅방에 크크 하나만 달려도 혹시 기분 나쁜 건가? 웃음이 진짜인가?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요. 매일 퇴근 후 저녁 시간인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딱 1시간만 디지털 디톡스 시간으로 정했어요.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에 알림은 전부 꺼요. 처음엔 좀 진짜 불안했어요. 혹시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? 했는데요. 놀랍게도 세상은 제가 1시간 안 봐도 잘 돌아가더라고요. 그 시간에 저는 종이책을 읽어요.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이요. 왜냐면 종이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훨씬 좋았거든요. 종이를 넘기는 소리, 책 냄새, 연필로 밑줄 긋는 느낌 등 이런 감각적 경험들을 통해 저를 진정시켜줘요. 또는 손으로 일기를 써요. 키보드가 아니라 손글씨로요. 천천히 펜을 움직이면서 오늘 하루를 곱씹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이에요. 진심으로 이 1시간이 제게는 마치 노이즈 캔슬링을 한 것 같아요.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는 거죠.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했어요. 핸드폰을 꺼두고 뭔가를 한다는 게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. 그리고 이게 괜찮아지면서 점점 그 시간을 늘렸고요.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해요.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지친 생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. 두 번째는 몸의 신호에 집중하기입니다. 진지하게 예민함은 마음의 문제이기 전에 몸의 과부하인 경우가 많아요. 제가 배가 고프거나 운동을 며칠 안 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감정이 훨씬 예민해져요. 그래서 저는 식사, 수면,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기본 세트로 챙겨요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본이 무너지면 감정의 레이더가 좀 과부하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. 한 번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회사 업체 미팅을 갔는데 업체 사람들의 표정, 말투, 다리 떠는 것 등등 모든 감각 정보들이 거의 초 단위로 들어오면서 회의에 집중이 안 되고 조금만 눈을 찌푸려도 뭐가 불편한 거지? 지금 내 말이 거슬리나? 이런 식으로 회로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추가로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어떡하지? 다들 비웃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마구잡이로 드니까 결국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채 저 혼자만 감정적으로 녹초가 돼서 끝나버린 회의가 되어버렸어요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나 진짜 왜 이래? 싶은데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몇 번 더 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필히 바빠도 끼니는 챙기고 잠도 잘 자기 위해 수면을 돕는 아로마 스프레이도 사고 몸이 찌뿌둥하면 스트레칭도 의식적으로 틈틈이 해주고 있어요. 저와 같은 분들은 꼭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잘 챙겨주셨으면 해요. 마지막은 시뮬레이션을 멈추는 것입니다. HSP는 자주 생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요. 아까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뭐였을까? 혹시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처가 됐을까?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? 끝도 없이 돌아가는 이 생각들에 잠식당하다 밤잠을 그대로 설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. 이럴 땐 일부러 생각을 외부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. 저는 그럴 때마다 환기를 시켜줄 무언가를 꼭 해요. 그게 보통은 그냥 산책이나 운동을 주로 하는데 이런 시간이 잘 안 나면 저와 다른 시야를 가진 친구와 전화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뭔가 외부에 집중하거나 시선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. 운동을 할 때면 그냥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땀을 쫙 뺀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면 훨씬 더 명료하게 결론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. 그중 대부분은 정말 필요 이상의 걱정일 때가 많았고요. 나와 다른 성향의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내 생각에만 과몰입이 되었구나 싶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게 될 때도 생겨요.
이러한 일들이 머릿속 시뮬레이션에 벗어나 진짜 해야 할 생각들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. 요즘 저는 이렇게 다짐해요.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자. 앞서 소개한 몇 가지 방법들이 그 방향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도구였어요. 나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외부 상황에 덜 휘둘리게 되었어요.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상황을 느끼는 사람, 조금 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은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. 세상은 이런 성향을 그저 예민하다는 단어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치부해버릴 때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그 섬세함을 잃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예민한 사람은 위험 감지 센서가 발달한 사람이기에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관계의 균열을 먼저 발견하고 누군가의 숨겨진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경쟁 사회 속 서로에게 관심조차 없는 요즘 이런 감각을 좋은 방향으로 쓴다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힘이 되잖아요. 단지 그 능력을 24시간 내내 켜두면 스스로 소모되기 때문에 때로는 꺼두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안녕.